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학의 특징 중에서 체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성은 수학의 지식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유이죠. 이외에도 수학에는 보편성과 필연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잠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들을 안 봐도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전 동영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에서 수학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왜 중요한가에 대한 동영상에서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이라는 수학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11분, 다른 하나는 7분 정도 걸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패턴 연구이고 그 연구의 특징에는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체계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의 체계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 결국 패턴과의 연관 속에서 이어지는데 공리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수학이란 보편적인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한 지식인데 그것들이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수학은 생각들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수학의 내용들이 체계를 이루는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단순합니다. 하나의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절대 확실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출발점은 이미 아는 것으로서 공리라고 불리고 도달점인 새로운 생각은 아직 몰랐던 것으로서 정리라고 불립니다. 그 나아가는 확실한 과정은 추론 규칙이라고 불리는데 동어 반복의 논리적 규칙입니다. 동어 반복적인 논리적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학의 필연성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를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지식들이 연결되면 대략 삼각형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체계가 형성됩니다. 여기 맨 위에는 공리가 있는데 공리들의 숫자는 최대한 적게 구성됩니다. 공리는 생각의 출발점이므로 최대한 옳은, 즉 틀릴 수 없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갖다 놓습니다. 현대 수학에서는 이 공리의 내용이 주로 하나의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정의라고 하죠. 그런데 정의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다른 뜻도 있어서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현대 수학에서 공리는 정의로 시작되지만 논리적으로 공리가 반드시 약속의 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리 체계가 왜 정의로 시작하냐 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해보자 라는 뜻의 약속이니 틀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공리들과 논리적 규칙으로 정리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수학의 정리는 수학 연구의 성과물들입니다. 이 정리의 특징은 공리가 옳은 한에서 반드시 옳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학의 지식 전체를 공리체계라고 부릅니다. 공리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가지 많은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삼각형권에서도 얻각, 동의각, 평행선 등의 특징 등이 결합되어 증명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이 멋진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최초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략 2300년 전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공리체계를 만들었죠.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학의 체계를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듣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부합니다. 지금 현대 수학도 바로 이런 공리체계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생각을
그 옛날에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300년 전 유클리드 기하기 수학의 역사와 현대 문명의 흐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의 공리체계에 있는 체계성의 특징 때문에 수학의 지식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방향으로 진리의 터널이 열립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수학적 지식들이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공리체계의 한 내용에 정확히 맞으면 저 연결망 속의 모든 내용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결이 멀어도 그것도 옳아요. 그냥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이 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충 옳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옳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삼각비의 정의라고 하고 여기는 삼각함수에 대한 복잡한 공식들이 해당한다고 해보죠. 수학자들이 수학 연구를 하면서 증명을 통해서 이것들의 관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내용들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외워서 적용하기만 한다면 다 옳은 겁니다. 마치 저기에 있는 한 동그라미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느 동그라미로도 순간이동해서 나올 수 있는 지식의 터널이라고나 할까요? 수학의 지식이 정교하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학을 정확하게 활용하면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학이 무엇인지, 논리적인 사고란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무조건 외워서 수학 공식을 써도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학자들이 수학의 공식을 쓸 때 수학의 공리체계나 근거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자들이 복잡한 미분방정식을 풀 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하는데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쓰는 공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그 공식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0%? 5%? 하여튼 굉장히 적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학자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양학자들이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건 화학자들의 소관이니까요. 이렇게 외워서 응용한 수학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성과 더불어 체계성 때문입니다. 또 체계성 때문에 수학과 관련해서 연구가 분업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분업 체계 속에서 수학자들은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 공식을 증명합니다. 한편 이렇게 증명된 수학 공식으로 공학자들이 세상을 연구하죠. 이상으로 수학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의 세 가지 특징인 보편성, 필연성, 그리고 체계성으로 인해서 수학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얻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